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는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들 합니다. 몸이 비켜지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마음이 비켜지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땐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밥을 챙기고 감기 기운에도 먼저 알아채곤 했죠. 그 자식이 어느 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제는 다른 집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혹시 바쁘진 않을까? 혹시 또 잔소리로 들릴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존재를 그 자체로 놓아주는 일이라고. 붙잡지 않고 조종하지 않고 그저 거기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붙들고 싶은 본능과 내어줘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사랑에도 거리와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거리는 외면이 아니라 존중이고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배려입니다. 엄마, 아빠 요즘은 왜 전화 안 해? 그 말 한마디 듣기까지 부모는 수없이 자기를 다잡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눌러놓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피곤함도 걱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부모 없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걸 알기에 부모는 기다리는 사랑을 택합니다.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주었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느냐를 보는 일이라고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건 결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없이 등불을 켜두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자식이 어릴 땐 모든 걸 설명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법부터 사람을 대하는 예의까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반복해주고 때론 혼내며 그들의 삶을 다듬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언처럼 건넨 한마디가 그냥 두세요라는 말로 돌아올 때 부모는 혼자서 조용히 마음을 접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진정 자유롭게 하려면 그가 넘어지는 것을 막지 말고 넘어진 뒤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주라고요. 결혼한 자식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그럴 땐 네가 참아야지. 하지만 그 말들 뒤엔 내가 겪어온 시간과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자식에게는 그 말들이 통제처럼 들릴 수도 있죠. 부모는 자주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지? 그 질문엔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아직도 자식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이 멀어진 순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자식은 이제 당신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부모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떠안았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일은 참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않고 알려주고 싶지만 참는 것. 그런 절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언가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요. 결혼한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대로 두기로 결심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깨지고 배우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 세계 안에
당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건 이침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자리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 그것이 결혼한 자식과 부모 사이 새로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부모를 위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을 때 우리는 조용한 슬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 작은 행동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예전엔 웃으며 대화하던 자식이 이젠 짧은 답장만 보내고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접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합니다. 모든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때때로 관계는 나와 그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존재가 아닌 기능으로, 온기가 아닌 역할로만 존재할 때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부모는 자식에게 그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육아의 도움도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지만 사실은 그저 함께 있어주길, 말을 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식의 삶은 이제 다른 리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그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한 칸 뒤로 미루게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덧 부모는 연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철학은 이런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은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존엄을 유지하려면 붙드는 마음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놓아준다는 건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건네는 일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무너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허물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의 철학입니다. 혹시 오늘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 망설임 안에 담긴 사랑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지금도 당신을 부모로 존재하게 하는 가장 깊고 단단한 진실이니까요. 자식이 결혼한 뒤 부모는 어쩌면 한 번의 이별을 겪는 셈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아도, 같은 언어를 써도 이전처럼 자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도 않게 되죠. 하지만 이 이별은 죽음이나 단절이 아니라 삶의 형태가 바뀌는 전환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진정한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지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제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부모가 그만큼 잘 길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랑에서 멀리서 응원하는 사랑으로 관계의 자리를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처음엔 서운하고 허전하겠지만 그 거리에서 자식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부모는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했다는 건 부모 또한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삶은 다시 나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의 하루를 걱정하며 혼자 밥을 차리고 멍하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식의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느냐고요. 놓아준다는 건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 바람의 진심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바라보는 쪽을 닮아갑니다. 당신이 멀리서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면 자식도 언젠가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당길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였다는 것보다 당신이 얼마나 사람을 깊이 품을 줄 아는지 증명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자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하늘이고 싶어 합니다. 늘 따뜻하고, 늘 높고, 늘 빛나는 존재.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하늘이 되려는 순간, 자식은 늘 작아져야 한다고. 진짜 부모는 햇볕이 너무 강할 때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그늘 같은 사람입니다. 늘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 결혼한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런 그늘이 되는 선택입니다. 무게를 주지 않고 계속 묻지 않고 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리듬을 인정해주는 것.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웃으며 묻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지? 그때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 단단해진 목소리로 그래, 덕분에 잘 지낸다. 그 한마디만 해도 모든 마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유로운 존재는 서로의 존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용기,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 그게 진짜 사랑의 성숙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이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물러섬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존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 자식이 자립했다면 이제 부모도 자립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자신의 시간을 다시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다독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내 삶의 전화기는 누가 마지막으로 울렸는지를.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이 방향을 바꿔 이젠 당신 자신을 향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락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없는 거 정이 떨어졌다는 거야. 하지만 철학은 그런 해석에 고개를 쳤습니다. 사랑은 표현의 크기로만 측정할 수 없으며 때로는 가장 조용한 마음 안에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결혼한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건 부모를 잊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 직장, 가사, 갈등, 그 바쁜 틈에서 생각은 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용히 눌려 있을 뿐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 속에 존재하지만 그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요. 결혼한 자식은 이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성장이고 그 성장은 당신이 이룬 성취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주 묻지 마십시오. 왜 연락 안 해? 밥은 잘 먹냐?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건 능동적인 선택이고 깊이 있는 애정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걸 조급해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제때 돌아올 줄 아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전화를 기다리는 당신에게 철학은 말합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고. 사랑은 결국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돌아온다고요.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는 일은 절제이자 존중이고 동시에 가장 강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말 없이도 이어지는 사랑은 가장 깊은 신뢰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이 쓸쓸하시다면 이건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가장 든든한 뿌리로 남아 있으니까요. 사랑은 본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자주 보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하지만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간섭하지 않고 자연처럼 흐르게 두는 것이라고요. 결혼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거리를 배워가는 사이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의도치 않게 그들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필요와 표현은 다릅니다. 내가 건넨 사랑이 상대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하죠. 결혼한 자식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 직장에서의 역할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부모가 그 삶의 한복판에 자꾸만 나타난다면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삶을 조율하기보다 관계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사랑에도 퇴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장면에 나서지 않고 때로는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게 진짜 깊은 애정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허용이라고. 상대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는 일이라고요. 결혼한 자식에게 자꾸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기다림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거리가 멀어졌다고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서로를 더 뚜렷이 볼 수 있으니까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사랑의 언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침묵이 말보다 깊고 기다림이 돌봄보다 무거운 때가 찾아오니까요. 어떤 사랑은 앞에서 끌고 가야 하는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랑입니다. 결혼한 자식을 향한 사랑은 더 이상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멀리서 조용히 등을 떠밀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변해야 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자식이 당신을 찾아올 때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부모가 조용히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은 원래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스며듭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그 침묵 속에 담긴 무게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는 자식에게 늘 당연한 존재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서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당연함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 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요. 당신이 지금 매일 전화를 기다리고 조용히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립지만 말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건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위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주는 것보다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은 아마 당신의 말투, 습관, 그늘 같은 사랑을 조금은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어지는 유산이니까요.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거리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그 시간도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연결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저 아이는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젠 정말 내가 없는 삶에도 익숙해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스치면 가슴 한 구석이 조용히 저려옵니다. 하지만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방향이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늘 그쪽을 향해 있다면 그건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몸은 멀어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말투, 당신의 표정, 당신이 자주 하던 그 한마디를 무의식처럼 따라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흔적 없이 남는 것이 아니라 너무 깊어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 거죠.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건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삶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자주 찾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충분히 잘 키워냈다는 증거라고요. 어떤 부모는 늘 자식이 필요하도록 만듭니다. 의존하게 하고 조언을 끊지 않고 삶의 결정마다 개입하죠. 그러나 당신은 그 반대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며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접고 입을 다문 사람. 그건 위대한 결단이며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언젠가 힘든 날 조용히 떠오르는 얼굴이 늘 조급하지 않았던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다그치지 않고 시선으로 감싸주던 그 온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말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머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당신의 사랑이 머무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기다림은 허무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한때는 작은 기침 소리에도 달려갔고 밤새 손을 잡고 있었으며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멀리서 건강하길 바라며 전화기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존재로 당신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존재는 늘 타인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말보다 기다림으로, 행동보다 침묵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때로 잊힌 자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덜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침묵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식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며 이어질 뿐입니다. 말로 하던 사랑이 이제는 표정으로, 시간으로, 그리움으로, 침묵으로 남게 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가장 고요하지만 강한 울림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자식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숨결로 채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계절을 기다리며 어떤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로서의 사랑을 사람으로서의 삶과 나란히 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아프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는 날들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한 사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침묵 속에 머물러준 당신에게 철학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였습니다.